10주차 팀 발표는 아까 에딕트 팀 발표를 갖다 우리가 준비를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차 수업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그마 실습 3주차 피그마 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마무리를 갖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그 우리 강의 안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수익지대 모델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유용한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그 프레임워크까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갖다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양복을 오래간만에 한 2년 만에 거의 2년 넘게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양복을 갖다 입고 넥타이를 갖다 맸더니 되게 좀 낯설기는 해요. 오늘 내가 오전에 무슨 걸 했었냐면 그 이제 6월 셋째 주에 이제 미국 샌디에고에서 바이오 USA라고 이 바이오 메디칼 쪽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큰 그런 학술 대회도 하고 이 기업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초대를 받으면 이제 13분짜리 코퍼레이트 소개를 하는 그 발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학회 측에다가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스튜디오에 가서 13분짜리 우리 그 하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소개 영상 촬영을 하느라고 오늘 이제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아시아경제라고 하는 경제일보지 일간지 기자하고 한 2시간 인터뷰를 했더니 목이 이렇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좀 걸걸하고 가라앉았는데 아마 강의 진행하면서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딕트 팀 발표 준비됐으면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화면 공유하면 될까요? 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진행했던 가치 제한 지도, 청사진 여정 지도는 저번 주 과제였으니 일단 넘어가고 우선 구체적인 프로토타입 구성에 앞서서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신규 혹은 기존 유저가 앱에 로그인했을 때 어떤 페이지가 메인에 뜰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 먼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구성했는데요. 그 설명 이전에 서비스 청사진과 소비자 여정을 그리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서 변화한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자면 기존에는 퀴즈용 페이지와 부모용 페이지를 아예 별도로 제작할 걸 고려했지만 실질적으로 퀴즈용 페이지에 들어갈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여러 피드백들을 수용한 점에서 결과적으로 부모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 대신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앱 웹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유저를 위한 소화동력 기록형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둔 기능은 커뮤니티 기능,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 기록 기능, 그리고 공동구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페이지에 보이는 붉은 글씨의 유튜브 채널이 앞서 언급드렸던 저희가 생각한 핵심 유입 경로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래 단순하게 앱 유입 버튼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입된 부모 유저는 서비스 소개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서비스에 대해 소개를 읽게 되고 이후 신규 회원의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와 함께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해 하나의 키, 몸무게, 개월수, 발병일, 당뇨 유형을 입력하는 란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부모 세그가 기존 맘카페에서 하듯 자유롭게 서로에게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는 추천인 코드 입력란을 만들었습니다. 추천인 코드 입력 시 추천한 유저와 추천받은 유저 모두 서비스의 공동구매 쇼핑몰에서 활용 가능한 감자 코인을 획득하게 됩니다. 공동구매와 감자 코인에 대해서는 추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공간 활용상 가시적으로 강조하진 못했지만 회원가입 시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혈당 측정용 웨어러블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을 자동 연동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체크박스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처음에 뜨게 될 메인 페이지는 기록 페이지입니다. 여러 고민을 해본 결과 하나의 하루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졌을 때 서비스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레 첫 페이지로 기록 탭이 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록 페이지에서는 식단과 함께 나만의 식단 꿀팁을 작성할 수 있고 그 외 운동과 혈당 정보는 직접 입력할 수도 혹은 자동 연동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록은 유저들 간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투두메이트란 어플리케이션처럼 내가 기록한 내용을 타 유저들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록에 이모티콘을 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뒀는데요. 타인의 기록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블로그 보기처럼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을 고민 중에 있으며 원하는 하루만 공개할 수 있게 개별 공개, 비공개 버튼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탭과 퀴즈 탭인데요. 커뮤니티 탭 같은 경우에 서비스 핵심이기 때문에 후기 게시판, 공동구매, 전문가 Q&A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퀴즈 탭 같은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퀴즈 탭은 부모가 당뇨 하나의 생활 습관 개선 방안을 하나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섹션으로 교육용 애니메이션과 맞춤형 퀴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마케팅 유입용으로 사용했던 짧은 동요보다 좀 더 긴 아예 맞춤형 채소 영상 아니면 뭐 식단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생활 패턴 개선 교육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해당 섹션은 하나와 함께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UX, UI보다 조금 더 유아 친화적으로 제작했고 앞서서 운동과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제 채로 따라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운동 시간이 기록이 돼서 이게 기록 앱에 자동 연동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커뮤니티 접속 후기 메인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정의한 후기는 단순히 식품 후기뿐만 아니라 당뇨 하나의 부모가 필요로 하는 모든 고민 카테고리에 대한 후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보조기구, 레시피, 운동, 식단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여기서 검색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입력한 하나의 신체 정보를 기준으로 필터링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작성한 후기에 별점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별점을 줄 시 별점을 준 후기와 연관된 공동구매 제품을 추천해서 자연스럽게 공동구매 페이지로의 유입도 유도했습니다. 후기 확인이 아니라 작성 시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감자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후기 작성을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동구매 페이지와 전문가 Q&A 페이지인데요. 공동구매 페이지를 저희가 고민했던 이유는 기존 당뇨 보조 제품들의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고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돼서 구매를 여러 차례 해야 된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약간 대량 구매를 공동구매로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유저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공동구매로 단품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페이지를 실제 구현할 때에는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와의 협업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Q&A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당뇨 전문의, 저당식품 제작 업체의 전문가 등과 직접 Q&A로 소통할 수 있는 란으로 내가 달았던 질문뿐만 아니라 타인이 단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가 단 댓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댓글에 대해서 추가적인 댓글이나 아니면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인데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는 기능 들을 일단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앞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감자 코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감자 코인은 그러니까 기존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감자로 설정한 이유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 감자여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감자 코인으로 구체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 마이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데일리 기록 분석 기반으로 식단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데일리 분석을 기록했던 것들을 주간 혹은 월간으로 종합해서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썼던 후기를 모아볼 수 있는 서비스, 공구할지 고민돼서 장바구니에 넣었던 작품들을 확인하는 서비스, 그리고 내가 찜해둔 후기를 모아보는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지를 모아볼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배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앱 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희가 고민했던 일종의 너치 효과를 위해 넣은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 우수 후기를 달았거나 뭐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았거나
가장 오랫동안 매일매일 기록을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배지를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배지를 제공하면 조금 더 재미를 느끼면서 앱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보드로 간단하게 이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페르소나로 설정했던 서원이와 채연 씨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재미있게 아이패드 동요를 보고 있는 서원이를 보고 채연 씨가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 확인했을 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단순하게 앱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앱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면 평소 정보 습득을 위해 활용하던 이제 작은 손의 일형 당뇨라는 맘카페에 들어가서 단순하게 정보를 서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순하게에 대한 정보를 받고 추천인 코드를 받게 된 채연 씨는 앱 다운로드 후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고 서원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연동 버튼 클릭으로 혈당 정보를 자동 연동을 하고, 서원이가 아침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서 서원이가 먹은 아침 식사와 간식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메인 캐릭터인 악행이의 영상을 더 보고 싶다고 하는 서원이를 위해 키즈 탭에 접속해서 함께 서원이와 채연 씨가 같이 키즈 탭에 있는 체조를 보게 되고, 영상 시청 기록을 통해 데일리 기록란에는 운동 기록이 자동 연동이 됩니다. 이후 운동하고 뻗은 서원이를 재우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후기 게시판 레시피란에 접속한 채연 씨는 비빔밥을 검색하고 서원이와 유사한 체형 그리고 발병 유형을 가진 사람들 중에 비빔밥에 대한 효과적인 후기를 작성한 분의 후기를 참고해서 소보로 비빔밥이라는 메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맛있게 먹는 서원이를 보면서 후기에 별점 5점을 입력하고, 별점 5점을 입력하자 아래 자동으로 뜨는 이제 맛있는 식사를 했으니 이 식사에 대한 혈당을 측정해 볼까요? 하고 혈당 측정 공동구매가 뜨는데, 그 공구 추천을 클릭해서 공동구매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페이지에서 혈당 측정기를 구매하고 3일 후 정도에 그 혈당 측정기를 배송받은 채연 씨는 사용한 혈당 측정기에 대한 후기까지 작성하고 다음 공구 때 활용 가능한 감자 코인을 또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연 씨와 서원이의 삶 하루를 모두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로 저희는 기획을 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조금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어요. 아주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해줬습니다. 자, 다들 잘 볼까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이 디벨롭 단계에서 여러 가지 거를 갖다 만들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단계가 되었고, 그 비즈니스 모델도 여러 가지 코크리에이션 단계로 만드는데, 결국에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은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수익 구조가, 레베뉴 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수익의 구조가 만들어져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이 비용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또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레베뉴 스트림과 코스트 스트럭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보고서 우리가 만드는 이 서비스가 과연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 단계에 있는 서비스 프로토타이핑으로 넘어가서 블루프린트와 전이맥과 프로토타입 이 세 가지를 갖다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요소들을 감안하여 우리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칸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갖다가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이 9개의 칸에 어떤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그것도 아마 이렇게 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거여서
아마 그 다른 분야에 있는 선생님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들은 숫자를 포함해야 돼요. 넘버를. 그래야지 이게 구체화되고 이 레베뉴 스트림과 코스트 스트럭처가 서스테이너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가장 핵심은 각 칸에 들어가는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숫자로 모든 칸이 차여져 있으면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프로핏을 낼 수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프로핏 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프로핏 존이 페이버러블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프로토타이핑과 전이맥과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를 수정 보완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갖다 그려온 사람들을 보면은 이 칸에 굉장히 너무 좋은 말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숫자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추상적인 그런 형태의 정보의 나열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키워드는 넘버다, 숫자다라는 걸 갖다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또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지금 칸들이에요. 그 칸들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에 커스터머 슬래시 유저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커스터머 유저 릴레이션십과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라고 하는 세 개의 박스가 여기 오른쪽에 있고요. 가운데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코어 케이퍼빌리티스, 파트너 네트워크, 얼라인드 액티비티스라고 하는 세 개의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쯤에 보면 코스트 스트럭처, 레베뉴 스트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박스가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웬만큼 다른 곳에서 배워도 박스가 뭔지는 다 배워요. 그런데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 박스하고 박스 사이에 있는 선, 실선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전체 9개 칸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서로 간에 컨플릭트가 없이 인컨시스턴시가 없이 다 연결되어서 설명 가능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레베뉴 스트림이라고 하는 박스가 있고 그 레베뉴 스트림이라고 하는 박스에 커스터머 유저로서부터 실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채널과 커스터머 릴레이션을 포함하는 그 네모들 사이에 선이 있고 그 선들이 모여서 레베뉴 스트림으로 다시 들어와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선들이 의미 있게 모여진다는 얘기는
커스터머 유저에 있는 숫자와 디스트리뷰션 채널에 있는 숫자 그리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스에 있는 숫자를 합치면 우리가 그 해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레베뉴 스트림의 숫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다시 하자면은 자 우리가 커스터머를 몇 명이라고 예상하고 커스터머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설정을 해서 우리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몇 가지를 둘 건데 그런 상황에서 1차 년도에 우리가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레베뉴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왜 그렇게 레베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이유는 커스터머에 있는 무슨 숫자와 릴레이션십과 채널에 있는 무슨 숫자를 가지고 레베뉴 스트림에 적혀진 숫자를 디펜스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최종 발표회 때도 그런 질문을 주로 할 거예요. 단순히 레베뉴 스트림이 많냐 적냐를 갖다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레베뉴 스트림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숫자들이 만들어졌느냐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건 코스트 스트럭처도 마찬가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만들어낸 숫자들을 연결시켰을 때 플라우저블한 explanation 가능해야 된다. 각 칸의 숫자들에 대한. 그게 이 두 번째 핵심 키워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축구 구단의 비즈니스 모델 템플릿을 갖다가 만든 거고요. 이 오른쪽 사이드 그러니까 value proposition, customer relationship, distribution channel, target customer 그리고 밑에 있는 revenue stream까지가 revenue 파트인 거죠. 그래서 이 revenue 파트는 위에 있는 이런 타겟 커스터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value를 저런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고 또 그 관계를 이런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공고히 했었을 때 수익은 어디서 얼마씩 어떻게 나온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한 거예요. 자, 이 그림의 큰 문제점은 비즈니스 모델 칸에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잘 만들어진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맞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냐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관계를 표현을 한 거는 잘 표현을 했지만 이 숫자를 갖다가 잘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세 가지 박스와 밸류 프로포지션 간의 관계예요. 여기서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제일 먼저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과연 그런 밸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파트너들이나 액티비티나 또는 코어 케이퍼빌리티를 우리가 확보하였느냐 또 그렇게 확보하였을 때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느냐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것이 이 왼쪽에 있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밸류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파트너 네트워크와 액티비티 컨피규레이션과 코어 캐필리티를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을 보유하고 오퍼레이팅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세 가지 칸과 밑에 있는 코스트 스트럭처는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지려면 위에 있는 세 가지 박스에서부터 어떤 비용 발생 요소가 있고 그 비용 발생 요소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 오긴 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파트너 네트워크와 액티비티 컨피규레이션 그다음에 코어 케이퍼빌리티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실제로 코스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 봤자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를 갖다가 검증 목적으로 쓴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프로핏 존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있는 두 칸이에요. 코스트 스트럭처하고 레베뉴 모델하고 이 두 가지 칸인데 결국에 가서는 이 비즈니스가 리즈너블하게 서스테이너블하게 돌아가려면 레베뉴 모델에서 발생하는 숫자의 합이 코스트 스트럭처에서 발생하는 숫자의 합보다 커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값이 크면 다행이고 만약에 크지 않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난주에 했던 프로토타입과 블루프린트와 전이맵을 가지고서 수정을 해서 이 숫자가 양수가 나와야 돼. 포지티브가 나와야 돼. 레베뉴 모델 마이너스 코스트 스트럭처에 있었을 때 여기에 숫자가 플러스가 나오게.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여러분들이 서비스 런칭하고 첫 해에 거기서 플러스가 나오기는 되게 어려워요. 특히 테크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번에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포지티브 결과가 나오긴 되게 어려워요. 다만 그게 어느 시점에서 포지티브하게 바뀔 거다. 그건 이제 소위 우리가 BP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BP 포인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서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갖다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도 이 프로핏 존에 그게 안 나온다, 플러스가 안 나온다 하는 거는 우리 서비스 모델을 바꿔야 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온라인 무비멘탈 했던 우리 넷플릭스의 초기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표시를 갖다 했고요. 이거는 우리 서비스 디자인 교재에 있는 포토박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사례로 제공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디지털 헬스 쪽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은 내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칸들이 조금 더 보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 3개의 칸이 더 더해졌어요. 4개의 칸이 더 더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9개의 블럭이 있었다면 그 9개의 블럭에서 3가지가 추가가 되어서 4가지가 추가가 되어서 총 13가지의 칸이 나오게 그렇게 생각을 갖다 했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붙었냐면 주변으로 핵심 파트너십과 비용 구조 왼편에는 정보 구조 디자인이라고 하는 칸이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고객 세그멘트와 수익원 옆에는 표현 디자인
칸이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밑에는 기능 디자인이라고 하는 칸이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비용 구조와 수익권 사이에는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칸이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칸이 추가가 됐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쪽이 레베뉴 쪽인데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채널을 만들어서 무슨 가치를 제공해 줄 거다라는 게 요 오른쪽에 있는 박스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코스트와 관련된 박스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프로핏 존과 관련된 박스들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코스트하고 레베뉴만 봤는데, 이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제품, 우리가 서빙하는 그 분야에 있는 다른 제품들은 어떻게 이 그 비용 대비 수익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 박스에 각각에 있는 게 이제 표현 디자인, 즉 어떤 형태의 UI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거냐, 그다음에 정보 구조 디자인은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구조화될 거냐, 그 다음에 기능 디자인은 어떤 기능이 그 서비스에서 제공될 거냐 하는 것들을 갖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서, 이거는 이제 슬리피오라고 하는 불면증 치료제인데, 그 불면증 치료제가 결국에는 어떤 표현과 어떤 정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제한하고 고정 비용, 변동 비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수익과 광고 수익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13개의 칸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확장된 버전이죠. 이 디지털 헬스 쪽으로 확장된 버전의 디지털 모델 캠퍼스를 갖다 그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보구조 디자인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 서비스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가지고 갈 거다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뭐 B2C 모델이라고 얘기를 갖다 했는데, 결국에 어떤 핵심 파트너들을 데리고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점이에요.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고, 핵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어떤 활동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걸 리스트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자원을 확충해서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항상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거는 밸류 프로포지션이에요. 그리고 그 밸류 프로포지션은 우리가 이미 디벨롭 단계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프로포지션, 그때 만들었던 밸류 프로포지션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밸류를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어서 제공을 할 거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러니까 광고 채널이죠, 또는 유통 채널 같은 이런 채널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유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세그멘트는 우리가 모든 전 인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타겟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타겟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실제 우리의 앱이라든지 또는 시스템이 어떤 형태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액티비티와 리소스를 우리가 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들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실제 사용하였을 때 어떠한 비용 효과성이 발생하는지 즉 그 우리 레베뉴 스트림에 비해서 코스트 스트럭처가 더 많았는데 그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반대가 될런지 하는 것들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독형 모델에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갖다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현재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하는 그런 기능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그림과 같이 13칸짜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드는 것이 실제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를 갖다가 마무리를 한 거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어떤 형태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게 돼요. 이거는 미국 페어 세라피우틱스라고 하는 회사의 리셋오라고 하는 그 중독 치료제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슈 포인트들이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걸 갖다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이제 빨간색 화살표하고 녹색 화살표가 양쪽에서 이렇게 쭉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포인트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밸류를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티비티들을 꼭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이에서 만들고 있는 치료제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키 액티비티 중에 하나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에서 만들어진 그 내용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인력이 들 거다. 그 인력이 어떤 액티비티들을 할 거다. 그리고 그러한 인력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제공이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하이에서 개발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음검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키 액티비티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액티비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게 의료진으로부터 밸리데이션을 받는다. 그러면 의료진을 갖다 보유하는 그런 또 비용도 발생을 갖다 하고 그런 액티비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자라고 하는 키 리소스가 있어야 되고 또 의료진이라고 하는 키 리소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갖다가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판매를 도와주는 키 파트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모아서 실제로 어떤 코스트 스트럭처가 나오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린색은 자 우리가 이런 밸류 프로포지션을 해서 회사가 고객들에게 이런 밸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칸은 다 어떻게 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 밸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밸류 제공을 받는 커스터머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 규모는 얼마나 되고 경제력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은 어떤 거냐? 그리고 그 채널을 유지해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갖다 맺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 포인트들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갖다가 하나의 숫자, 그러니까 꼭 근데 하나의 그러니까 숫자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많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 숫자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워크숍을 한 20분을 갖다가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여러분의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밸류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딱 하나의 그 우리 밸류를 정해서 그 밸류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13가지의 칸을 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하여튼 밸류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계산을 했었을 때 과연 레베뉴가 코스트보다 높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20분 워크숍을 브레이크아웃 해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현재가 3시 45분이니까 6시 6분. 네. 다시, 아니다. 6시가 아니지. 쏘리. 3시 45분이니까 4시 5분이죠. 4시 5분에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 팀 정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발표를 갖다 하고 이야기를 갖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 브레이크아웃 하고서 4시 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